부드러운 저녁바람이 경상남도 밀양의 한 조용한 마을을 살며시 스쳐 지나갔다. 좁은 골목길과 오랜 세월 닦여진 돌길 사이로 황금빛 노을이 산등성이 너머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을은 어느새 고요에 잠겼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 위로 붉은 하늘이 펼쳐졌다. 그 풍경을 창밖에서 바라보던 이수현은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수현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남편 김민준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은 얼마나 늦게 들어올 거야?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준은 거울 앞에서 셔츠 칼라를 다듬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짧게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현은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단 자신을 달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민준의 짧은 외출은 늘 쉽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민준의 친구들은 밀양 근처 창녕에서 자주 모이는 남자들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들, 박지훈, 이재성, 정우성, 최현우, 오세훈, 그리고 한상민까지.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극단처럼 한자리에 모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을 보내곤 했다. 수현은 그들이 주로 모이는 작은 술집의 달빛 천가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낮은 천장과 나무로 된 오래된 인테리어, 담배 연기와 소주 냄새가 섞인 그곳은 동네 남자들의 아지트였다. 술집 안은 평소보다 훨씬 시끌벅적했다. 민주는 한가운데서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이수현, 너 얘기했어? 박지훈이 장난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민준이 너 얘기 막 했어.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수현에게 쏠렸다. 민준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수현은 불안한 마음에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뭐야, 무슨 일 있어?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의 라운드 게임에서 졌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민준이 그녀를 끌어냈다. 그 사람들이 너도 같이 놀아달래. 별거 아니야. 무슨 놀이? 장난치지 마. 수현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옆에 있던 이재성이 설명했다. 그냥 미션 게임이야. 끝나면 다 괜찮아. 하지만 수현의 속은 불편한 예감으로 꼬였다. 넌 왜 거절 안 했어?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현은 그가 약한 모습을 친구들 앞에 보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박지훈이 집에서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수현은 주변의 응원 섞인 눈길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게 검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뚜껑을 열자 하얀 미니 앞치마와 자잘한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농담이지. 수현은 상자를 꽉 쥐었다. 박지훈은 소파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말했잖아. 그냥 게임이라고. 내가 조금만 재미를 느끼면 돼. 옆에 있던 오세훈이 덧붙였다.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웃음 속에서 수현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냥 해봐. 금방 끝날 거야. 민준이 망설이며 말했다. 수현은 위층 방으로 안내받았다. 방 안은 희미한 불빛과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그 옷들이 펼쳐져 있었고 옷감은 거칠게 느껴졌다. 치마는 허벅지를 겨우 가릴 정도로 짧았고 레이스 장식은 불편함을 자아냈다. 거울 앞에 선 수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냥 게임일 뿐이야.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대화가 잠잠해졌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박지훈이 칭찬을 던졌다. 완벽해. 정말 잘 어울려. 그녀 등 뒤로 찬바람이 스쳤지만 수현은 말이 없었다. 이어서 친구들이 차례차례 술잔을 들며 격려의 말을 던졌다. 박지훈은 수현의 손을 잠시 잡더니 정말 잘하고 있어라며 웃었다. 수현은 재빨리 손을 뺐다. 오세훈이 마지막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압박받지 마. 내 맘대로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임을 알았다. 이제 너도 우리 중 하나야, 수현. 박지훈이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단계가 더 재미있을 거야. 민준이 일어나려 하자 박지훈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이미 졌어. 이제 그녀가 마무리하게 더 방 한쪽에서 오래된 레코드판에서 느린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각자와 춤을 춰야 해. 박지훈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수현은 속으로 몸이 꽉 조여지는 듯 했다. 춤이라니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거절해도 돼, 알지?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도 알잖아.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자 그는 침묵으로 답했다. 좋아. 수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첫 번째는 최현우였다. 그냥 춤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는 그녀의 허벅지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수현은 얼어붙었다. 음악이 바뀌자 이재성이 나섰고 그의 움직임은 좀 더 강압적이었다. 박지훈은 마지막 차례였고 그의 손길은 허리를 꽉 움켜쥐었으며 숨결이 목덜미를 태웠다. 멋져, 수현. 민준, 너 정말 운 좋은 놈이야. 그가 속삭였다. 수현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음악이 멈추자 오세훈이 다가왔다. 그의 춤은 다른 이들과 달리 존중과 침착함이 느껴졌다. 긴장이 서서히 풀렸다. 춤이 끝나자 그는 평소보다 오래 손을 잡았다. 잘 견뎠어. 수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지지를 느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지훈이 자리로 돌아가며 선언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 날 석양은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수현은 현관 앞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은 지난 밤의 기억으로 복잡했다. 원치 않는 시선, 불편한 접촉, 그리고 민준의 침묵. 그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오늘도 가야 할 거야. 민준이 말을 깼다. 왜? 벌써 충분히 했잖아.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박지훈이 그랬어. 마지막 시험만 남았대. 그게 끝나면 다 끝난대. 민준이 대답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이번엔 또 뭐야? 민준은 모르겠다고 했다.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도 알잖아. 박지훈의 집은 냉랭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머지 일행은 이미 모여 테이블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기 손님들이 왔군. 거의 제 시간이네. 박지훈이 맞았다. 수현은 의자에 앉으며 그의 시선이 가슴을 꿰뚫는 듯 느꼈다. 마지막 미션이야. 이걸 하고 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러나 수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박지훈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너희 모두에게 키스해야 해.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농담이지. 박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내가 질렀어. 완성하거나 빚이 남거나. 수현은 민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넌 할 필요 없어. 오세훈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할게. 수현이 그를 막았다. 첫 번째는 최현우였다. 그의 부끄러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키스는 짧고 어색했다. 이어서 이재성이 다가왔다. 그의 가벼운 미소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수현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다. 박지훈과 나머지들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박지훈이 다가왔을 때 그의 입술은 다른 누구보다 오래 머물렀고 수현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오세훈이 다가왔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망설이는 듯했다. 괜찮아. 수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키스는 이전과 달리 강압도 없고 조롱도 없었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순간이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키스가 끝나자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수현은 그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따뜻함과 깊은 후회를 발견했다. 박지훈이 박수를 치며 순간을 깨뜨렸다. 이걸로 끝이야. 수현은 급히 민준을 향해 돌았지만 그는 눈길을 피했다. 가자. 박지훈이 출구를 가리켰다.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수현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고개만 저었다.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넌 박지훈이 너한테. 경상남도 밀양의 조용한 마을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이수현은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밤의 불편한 기억과 민준과의 서먹한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라는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수현은 평소와 다르게 부엌에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움직였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스커트, 발목까지 오는 가죽 부츠는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목에는 은색 실버 체인이 살짝 빛났고 손목에는 자그마한 진주 팔찌가 조용히 반짝였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지만 과하지 않아 오히려 그녀의 단단한 의지를 더 돋보이게 했다. 마을의 작은 카페 달빛 커피에서 그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최근 민준과 그녀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마을에 퍼져나간 듯 사람들의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저게 수현 씨야. 요즘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뭐 좀 있었나 봐. 수현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조용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어딘가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오세훈이었다. 그의 눈빛은 전날 밤과 달리 한층 깊고 진지했다. 안녕하세요, 수현 씨.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카페 한쪽 구석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세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 요즘 많이 변했어요. 그 밤 이후로도 계속 무언가에 쫓기는 듯해요. 사실 그는 박지훈 무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수현 씨, 당신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떻게든 민준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수현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도 변한 것 같고 저도 지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오세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울게요. 우선 민준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싶어요.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 무리들은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수현아. 여기 있었네. 박지훈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준 어디 있냐?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데. 수현과 오세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박지훈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입술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 민준은 아직 안 왔어. 수현이 침착하게 답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했거든. 박지훈은 살짝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야기 말고 그냥 같이 놀자고. 이게 그저 게임이라고 했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의 말투는 장난 같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오세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 이젠 그만하세요. 수현 씨도 힘들어하고 민준도 자유로워져야 해요. 박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오세훈을 쳐다봤다. 너도 끼어들지 마, 오세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도 그의 표정에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수연은 심장이 요동쳤다. 이 순간 자신이 마을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수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어. 조심해.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수연은 고개를 들며 오세훈과 박지훈을 번갈아 바라봤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는 듯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오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박지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다음에 또 보자고. 그는 짓궂은 미소를 남기며 카페를 빠져나갔다. 수연과 오세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단순한 친구들끼리의 놀이가 아닌 마을의 평화와 자신들의 삶을 건 전쟁이 될 터였다. 밤하늘에 다시 별들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도 어딘가 불안했고 수연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두려움과 함께 의문이 가득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수연아,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앞으로 닥칠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밤 그녀가 마주할 진실의 무게를 상상하지 못했다. 경상남도 밀양의 어두운 골목길, 이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어깨에 걸친 검은 코트가 바람에 휘날리며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지난날의 불편한 기억과 오세훈과의 대화, 그리고 박지훈의 섬뜩한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무거운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집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자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어둠 속에선 더욱 침울해 보였다. 수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민준아, 우리 이제 진짜 얘기 좀 하자.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 미안해. 내가 너무 미숙했어? 너한테 상처만 줬지. 이젠 변명하지 말자. 우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해. 수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세훈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우리 둘만의 비밀팀을 만들자고.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젠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날 밤 수연과 민주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밀양 시내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오세훈과 만나기로 한 것이다. 그곳은 낮에는 평범한 찻집이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에 감춰진 정보들이 오가는 장소였다. 카페 안에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현과 민준, 오세훈은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오세훈은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듯 화면을 넘겼다. 이 마을의 과거를 조사해봤어. 오세훈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단순한 술친구가 아니야. 이들은 밀양 지역을 장악한 일종의 비밀 조직이야. 불법적인 사업과 협박,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수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그래? 그리고 그들이 민준을 끌어들인 이유도 단순한 우정 때문이 아니야. 그를 이용해 더 큰 이득을 보려는 거지? 오세훈가 덧붙였다. 우리가 당장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민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입가에는 예의 그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벌써 작당모의 중이군. 박지훈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수현 씨,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민준은 굳은 얼굴로 일어나 박지훈을 마주했다. 더 이상 너희 놀이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박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용감하네. 하지만 이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갑자기 박지훈과 손을 흔들자 숨어있던 몇 명의 남자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어둡고 차가운 눈빛으로 수현 일행을 둘러쌌다.
분위기는 돌연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래, 이제 진짜 시합이다. 박지훈과 속삭였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 수현은 민준과 오세훈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이길 거야. 이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마을을 되찾을 거야의 그 순간 카페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이며 12시 정각을 알렸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갑자기 전기가 나가며 방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현이 긴장하며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수현은 손에 쥔 팔찌를 꽉 잡았다. 그 순간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드러날 것만 같은 예감에 온몸이 떨렸다. 끝났다고 생각했나?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밀양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수현과 그녀의 동료들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될 어둠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멈춰 선 세 사람, 이수현과 김민준, 그리고 오세훈은 긴장감에 숨을 죽였다. 카페 안은 전기마저 끊겨 컴컴했고 벽시계의 똑딱거림만이 유일한 시간의 증거였다. 그 순간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끝났다고 생각했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 목소리는 박지훈이었다. 그의 실루엣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드러나자 뒤따른 남자들의 그림자도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모두가 차가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압박했다. 수현 씨, 민준 씨, 이젠 도망칠 곳도 없어요. 박지훈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더 이상 너희의 놀잇감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이제 끝내자. 박지훈과 콧방귀를 끼며 웃었다. 말은 멋지지만 행동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오세훈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라디오를 꺼내 음향을 높였다. 갑작스러운 음악 소리에 놀란 박지훈 일행은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 수현이 신속히 움직였다. 민준, 지금이다.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지훈 앞으로 돌진했다. 순간 벌어진 혼란 속에서 오세훈은 조명을 다시 켜기 위해 전기 패널 쪽으로 달려갔다. 수현도 뒤따라갔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카페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들은 당황했지만 곧 다시 태세를 갖추려 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박지훈과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마을 주민 몇 명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민 중 한 명인 김선영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박지훈아.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망가뜨릴 셈이냐? 마을 사람들의 등장에 박지훈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리들과 함께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이긴 것 같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주는 숨을 고르며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어. 이 마을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자. 수연은 옆에서 민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긴장감은 가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메시지를 받지 않은 채였다.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평화는 잠시 회복된 듯했지만 수연의 마음속에선 또 다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그 끝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이수현일 것이다. 경상남도 밀양의 조용한 아침, 이수현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에 눈을 떴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젯밤 카페에서 벌어진 소동과 박지훈 무리의 위협은 마치 꿈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 곁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미지의 발신자에게서 온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수연은 조심스럽게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최근 있었던 일들과 마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박지훈과 그의 무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혀내고 이 마을을 지켜야 해. 거울 앞에 선 수현은 평소보다 한층 더 단정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스타킹, 그리고 발끝을 감싸는 검정 하이힐이 그녀의 긴 다리를 돋보이게 했다. 목에는 은빛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진주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얼굴에 약간의 매혹을 더하면서도 동시에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밀양 시내 외곽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지훈과 그의 무리의 과거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도서관은 고요했고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연은 책장 사이를 조심스레 걸으며 필요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이수현 씨, 여기서 뵙다니 의외네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마을의 젊은 기자 한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으며 눈빛에는 진지함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한지훈 기자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수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지훈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사 중이에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말 못할 비밀이 많더군요.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함께 협력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마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힘을 합쳐야죠.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부터 마을 기록까지 수현과 지훈은 점점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현의 눈길을 끈 것은 10년 전 밀양에서 벌어진 한 미스터리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당시 박지훈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어떤 공식 기록에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건, 뭔가 이상해요. 지훈이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증언들은 전혀 달라요.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려 했던 거죠. 수연은 책을 덮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면 박지훈과 그의 무리도 무너질 거예요.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도서관 밖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낮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수현과 지훈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파헤치려 하는 진실은 단순한 마을의 비밀을 넘어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배신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밀양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운 구름이 드리워졌다. 마을 곳곳에 퍼지는 긴장감 속에서 수현의 심장은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일까? 그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